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다크 플래시사의 DS900 아쿠아 케이스 혹은 어항식 케이스라고 하죠. 그 케이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기 전에 그 케이스의 선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선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 ARGB 관련된 이 펜들을 제가 한번 시연을 해 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그만한 팁인데, 이 다크 플래시사의 DX900을 이제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다크 플래시에서 나온 그 ARGB 컨트롤러가 있어요. MH30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구매하시게 되면 정말 편리하게 이 LED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다크 플래시 MH30도 같이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즉 케이스 값 플러스 이거 MH30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구매하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다.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크 플래시사의 DS900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옆면과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조금 어항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고, 이제 케이스 상단에 보시면은 전원 스위치 있고 리셋 스위치 있고 USB 단자 있고 타입 C까지도 골고루 포트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LED 스위치가 있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MH30 요거 컨트롤러를 이용하시게 되면 쉽게 LED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인보드에 ARGB 헤더가 있으면 거기다가 연결하셔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컴퓨터를 사시고 나서 처음에야 신기해서 몇 번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메인보드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ARGB 그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거 몇 번은 하시는데 귀찮아요. 그리고 조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는 속도도 약간 느리고 약간 딜레이가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묵묵한 느낌이 있으니까 요거 MH30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ATX는 물론이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ATX 좀 고급형 보드, 롱보드도 장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파워는 당연히 이제 ATX 파워만 지원을 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케이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에 이제 테이프를 하나를 떼고, 옆 유리는 나사 하나로만 고정이 돼요. 나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참 고급스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나사도 완전히 빠지지 않고 딱 걸려요.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딱 빼시면은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살짝 들면은 옆 유리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은 이제 나사 2개로 고정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풀으시고 나사가 끝까지 안 빠져요. 잃어버릴 일이 없죠. 얘는 옆으로 그냥 슬라이드로 밀어서 빼시면 됩니다. 밀어놓고, 자,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진짜 다크 플래시사는 케이스를 진짜 잘 만드는 회사 같아요. 안에 이제 매뉴얼 하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가격에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있어요. VGA 지지대도 이렇게 조정해서 쓰실 수가 있어서 되게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고, 펜은 그냥 120mm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서 모든 게 다 ARGB로 연동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선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보통은 뭐 이제 파워도 달고 메인보드까지 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을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먼저 선 작업을 해 놓으시고 파워 서플라이를 달게 되면 나중에 파워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펜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때는 쉽게 분리해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파워까지 달아서 이거를 한 목에 묶는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조립을 해야 되고 조금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고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착착착착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펜들도 많고 따로 이제 정리가 조금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마무리만 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의 백미죠. 백미. 먼저 펜에 대해서 먼저 선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면부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어서 얘는 쉬워요. 얘는 그냥 빼놓고, 가장 우리가 어지러운 거, 요 선에 관련된 거, 그 펜에 관련된 선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여져 있던, 개별적으로 묶여 있는 요 이름을 뭐로 할까요? 요거 이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정되어 있는 거, 철사 같은 거, 철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예쁘게 옷을 입고 있죠. 요거를 다 일단 풀어줍니다. 이제 이 자리에 파워가 달리는 건데요. 최대한 이렇게 서로 엉켜 있다면 약간씩 풀어주시고, 선이 잘 꼬이지 않게 평평하게 펴서 이렇게 서로 같은 라인에 묶을 수 있는 애들은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5V ARGB 꽂는 건데, 메인보드의 헤더에다가 연결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MH30에다가 연결해서 쓰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잘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해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게 펴줍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놓으면 되게 깔끔합니다. 자, 일단은 서로 묶여져 있던 그 철사 같은 거는 제가 다 푸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애들끼리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최대한 꼬임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우리가 연결해야 될 거는 ARGB 요 커넥 하나랑, 그 다음에 펜 요거 하나가 나중에 조립하기 쉽게끔, 요거가 아니고 어디 갔나, 이거 얘죠. 얘까지가 따로 이제 조립하시기 전에 빼 놓으시고, 얘가 이제 나중에 얘네들한테 전원이랑 다 이제 레드에 대한 전원을 다 입력을 해주는 거라 얘는 따로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한번 묶어 볼게요. 어느 정도 다 풀린 것 같고요.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실 수가 있어요. 빼야 될 거는 빼서 최대한 선이 평평하게, 이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자, 얘랑 연결해 주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한 무게 천천히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묶고 얘도 묶고, 얘랑 얘만 따로 빼놓고, 자, 이렇게 세 갈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여기다가 묶을 겁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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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얘랑은 여기다가 한번 묶어주고요. 얘랑은 여기 한꺼번에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이쪽에 뻥 뚫린 부분 있죠? 여기 이제 24핀 파워 케이블이 이제 들어갈 텐데, 거기랑 계속 그 걸림이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딸깍 해주시고, 아까 빼놓은 거 요 두 개죠. 요 두 개가 이제 파워팬의 LED와 그 팬 이제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MH30을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딱 꽂는 부분이 네 군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케이스에는 LED 스위치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LED, RGB 여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원을 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스위치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버튼으로 LED를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가 있으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또 연결을 할게요. 자, 이 위 상단까지 당겨서 이 위에 있는 부분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선이 두꺼워서 두꺼운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메인보드가 달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최대한 이쪽으로만 안 나오게끔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또 여기도 하나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밑에도 하나 고정을 하시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파워가 장착이 되고 메인보드가 장착이 되고 해서 이제 밑으로 선이 올라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맞게끔 연결해서 쓰시면 되니까 얘네들은 두시고, 얘네들도 이제 딸깍 이 상단 딸깍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얘는 이제 이용을 안 하셔도 되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파워에 있는 SATA 전원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용을 안 하니까 조그맣게 해서 묶어 둘게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손으로 잡으시고, 자,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이 자석이에요. 그래서 케이스에 딱 달라붙거든요. 저는 보통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2.5인치 하드를 잘 안 SSD나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다가 밀어 넣거든요. 그리고 SATA 요 케이블은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워 케이블들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쉽게 연결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리셋 그 LED 스위치 얘를 찾을게요. 요거 LED 스위치를 또 밑부분으로 넣어서 쭉 넣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윗부분에 여기 2핀짜리가 올라와 있는 게 있죠. 여기다가 그냥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건 극성이 없습니다. 단순 스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펜에 전압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얘는 보통 메인보드 하단부에 있어요. 그래서 요 홀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다가 선이 돼요. 그래서 연결하시면 되시는 거고, 저는 이따가 시연을 할 때는 별도로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라 따로 이렇게 연결은 해 놓지는 않을게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뚝 넣어서 제대로 넣어서 여기로 넣어서 핀 모양에 맞게끔, 홀 모양에 맞게끔 딱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딱 밀어 넣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시연할 때는 이렇게 뒤로 빼놔서 해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선도 먼저 작업을 해 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CPU 보조 전원이 위에 이 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파워랑 구분해서 그냥 미리 이제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되고, 네. 이제 하나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위에 것도 됐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끝난 거고, 이거 이제 한 뭉태기로 모았잖아요. 요거 하실 때는 서로 커넥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이 너무나도 이게 펼 때 너무 꼬여 있다 그러면 빼가지고 그 선 위치 기억하시고 풀러서 다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뚜껑을 한번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 닫혀야 되죠. 일자로 평평하게. 자, 볼록 튀어나온 거 없이 닫아줬고요. 예, 뚜껑 닫을게요.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자, 선 이렇게 최대한 보이지 않게, 울퉁불퉁한 거 요 홀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립이 좀 잘 되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뚜껑도 한번 닫아 볼게요. 자, 조립 이제 선 조립이 끝났고, 이제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잭이 있어요. 이게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파워에서 연결되는 선을 이렇게 커넥터를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하고 펜도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에 아까 제가 선을 두 가지를 빼놨죠. 펜 하나, 펜이 이렇게 빠져 있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SATA 케이블, 요거 SATA 전원 선도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자, 펜 돌아가고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LED를 한번 눌러 볼게요. LED 버튼을 누르면 자, 색상이 변합니다. 제가 여러 번 눌러 볼게요. 누르고, 지금 아까 MH30 그 ARGB 컨트롤러 때문에 지금 이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MH30이 없다 그러면 얘 LED 버튼 쓰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꽤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물론 메인보드에다 연결해서 쓰시면은 되게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뭐 패턴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자세하게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불편해요. 처음에 이제 컴퓨터 사서 신기한 마음에 여러 번 하다가 금방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튼 어때요? 간단하죠? 그냥 누르면은 쉽게 되고, 그리고 아까 MH30 같은 경우에는 4개를 연동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하나의 슬롯에다가 이게 4개의 펜을 연결했고, 필요하시면은 이제 CPU 쿨러라던가 뭐 순행 쿨러, 아니면은 메모리는 제가 저번에 한번 시연 보여드린 적 있죠. MH30 소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VJ 지지대도 이제 ARGB가 들어간 게 나오고, 그 다음에 M.2 SSD 그 방열판도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막 너무 반짝반짝하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LED 버튼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펜은 돌아가는데 LED가 꺼집니다.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마음대로 되고, 아까도 제가 이거에 대한 DS900에 대한 짧은 팁은 MH30 이 LED 버튼을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있지 않아요. 꼭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10,000원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예쁘장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다크플래시사의 DS900 그 선 정리하는 방법하고 그 MH30이랑 같이 연동했을 때 그 편리함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제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